캐나다의 고령화로 노년층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은퇴의 연령이 지나도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같으면 65살에 은퇴하고 따뜻한 남쪽에서 골프를 즐기며 편안한 노후를 그릴 수 있겠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은퇴는 이제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50세 이상 캐나다인 4명 중 1명은 가계 지출이나 목돈이 드는 곳에 쓸 수 있을 만큼 수입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층 편입을 앞둔 이들 중 상당수가 재정 부담이 크고 생계 꾸리기도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70%는 저축할 만큼 충분히 돈을 벌거나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은퇴를 묻는 질문엔 원래 계획대로 은퇴할 수 있다는 응답이 3명 중 1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은퇴할 상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60, 70대의 상당수는 물론 80대도 이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입이 충분치 않으면서 은퇴의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대 수명도 더 늘어나면서 연금만으론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없을 거란 두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31년이 되면 일본이나 독일처럼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10년 전부터 65세 의무 퇴직은 사라졌고 시니어들은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을 즐기거나 필요에 따라 파트타임을 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고령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아도 소득이 줄면서 높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고령화에 대한 보고서는 팬데믹 이전부터도 노후 대비가 크게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 연금을 받는 캐나다인도 3명 중 1명에 불과한데 가구 부채는 더 늘어났고 심지어 10명 중 3명은 은퇴를 위해 돈을 모아본 적도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퇴를 대비한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관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캐나다의 노인 빈곤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가 강력한 한파에 이어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며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웨스트 밴쿠버와 에보스포드는 어제 낮 기온이 18도까지 올랐고 이외 30여 곳의 기온이 1월 기온으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밴쿠버와 밴쿠버 아일랜드, 선샤인 코스트 하위 사운드 등 남서부 지역엔 폭우와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고 펜버튼 지역엔 집중호우가 쏟아져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엘버타주 에드먼튼도 1941년 이후 1월의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고 캘거리도 15도에 달해 1일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매니토바 북서부와 서스캐처원 북부, 준주 등도 평년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바로 2주 전 이들 지역을 강타한 극한의 추위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당시 일부 지역은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져 관측 사상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고 항공편과 스쿨버스 등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 하이레벨 북부 지역은 영하 50.6도에서 그제는 14.4도까지 급격히 오르며 2주 새 기온 차이가 무려 65도에 달했습니다. 캐나다 북부 이칼루이 지역은 이와는 정반대로 지난 15일 3.3도까지 올랐다가 오늘은 영하 32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동결과 해빙이 빈번해지면 도로 균열이 악화되면서 인프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어 2월에도 날씨 기복이 심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퀘벡주 몬트리올 등은 이번 주 제트 기류의 영향으로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전문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엘니뇨 때문에 기온이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폭우나 폭염 같은 극단적인 기상이변도 더 심해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동계 스포츠 강국인 캐나다가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오르고 눈이 내리지 않으면서 겨울 스포츠를 즐겨왔던 사람들은 이제 피부로 온난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연방 외교부 전산망이 뚫렸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외교부 전산망이 외부 공격을 받았다며 이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보안 사고는 지난달 20일에서 지난 24일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조사에서 일부 직원과 네트워크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불법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통해 이메일과 연락처, 일정이 담긴 칼렌더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전산망 복구 작업과 동시에 캐나다 정부 담당 기관과 함께 조사 중이라며 보안상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2022년 1월에도 사이버 공격을 받아 온라인 업무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최근 토론토 동물원과 토론토 공공도서관, 캐피탈원도 피해를 입으면서 사이버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사는 만큼 자신의 데이터가 이미 유통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보호하는 데 더 주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밀번호는 복잡하게 만들고 자주 변경해주며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안 인증도 2단계, 3단계 더 강화하고 비밀번호를 다르게 만들어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랜섬웨어 피해자라면 신원 도용이나 금융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실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0.2% 증가하며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 부담에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엔 제조업과 도매무역, 운송 및 창고업, 정보와 문화서비스, 석유와 철강 등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면서 퀘벡주 파업으로 야기된 교육서비스 부문 하락을 상쇄했습니다. 이어 통계청은 지난해 3분기 GDP가 1.1% 역성장하긴 했으나 12월엔 제조와 부동산, 임대, 석유, 가스 추출 성장 덕분에 0.3% 증가하면서 4분기 0.3%, 2023년 한 해 경제 성장률은 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연방중앙은행과 금융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엔 경제 성장률이 약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 들어 반등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캐나다 주니어 하키 국가대표 출신 전 현직 선수 5명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의 법원 진술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2018년 6월 런던에서 열린 하키협회 주최 행사에서 만난 한 선수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선수들을 불러들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출석 명령을 받은 선수들은 필라델피아와 뉴저지, 캘거리 플레임스 소속 선수들로 모두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아직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으나 소속팀에선 지난주부터 무기한으로 휴직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편 당시 20세였던 여성이 이후 협회와 선수들을 상대로 $335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협회가 여성에게 조용히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성폭행 은폐 의혹에 휩싸이면서 결국 협회 이사진 전원이 사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여성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까지 낮아졌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전국의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3명으로 세계 평균 출산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부터 하향세이던 출산율은 코로나 팬데믹이던 2020년과 2021년 다소 상승하긴 했으나 1년 만에 다시 하락하면서 주요 7개국을 포함해 고소득 국가 10개국 가운데 중간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외에 한국은 0.78명, 프랑스는 1.8명입니다.
2022년 캐나다 출산율은 1년 전보다 7.4% 줄어 마이너스 8.4%인 네덜란드와 마이너스 7.7%인 독일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밥값을 내주는 익명의 기부가 확산하면서 따뜻한 온정이 번지는 가운데 이번엔 식료품 무료 제공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이스트요 우드바인 에비뉴 1237번지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전문 식료품점은 식당 기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지역사회와 협력해 우리도 해보자는 생각에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많은 이웃들로부터 기부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충분한 기부금이 모였다며 식품점도 기부에 동참해 쌀과 콩, 또르띠아, 수프 등이 들어있는 무료 상자를 만들고 기부자 이름을 적어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에 지역 주민들은 멋지다며 응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